네, 안녕하십니까. 자, 통신 엔지니어링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을 담당한 최창선 기술사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통신 엔지니어링과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가? 우리 통신 사업 관리 또는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ISO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통신사업관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통신사업관리는 아직 법적으로는 없고요. 건설사업관리 예를 들어서 통신사업관리를 설명드릴 거고, 품질경영 시스템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9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CM과 ISO는 나를 위한 업무관리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공사 감리를 하는 우리 정보통신감리원이나 나는 건축 분야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감리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바로 통신사업관리나 품질경영 시스템을 배워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감리나 또 사업관리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이 교육과정은 나를 위한 업무 도구관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통신사업관리를 잘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됩시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통신사업관리를 잘하는 정보통신 기술자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목표는 뭐냐? 평생 학습을 해서 평생 효적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거고요. 전략은 사업관리나 품질 경영 시스템이나 BIM을 학습해서 전체를 아는,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이번 교육을 아마 여러분이 받으시면 전체를 연결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과제는 우리가 CM의 개념을 이번에 우리 공부하고요. 오늘은 ISO 9000, 내일은 9001, 모레는 14001, 또 글패는 45001을 하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품질 경영을 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 계약자 품질 경영 계획서라든가 또 품질 일지 쓰는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제가 어제 예습하면서 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파일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를 그 박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금요일 끝날 때까지는 받아보셔도 됩니다. 자, 건설 사업 관리는 건설 공사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각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 법은 건설기술진흥법이고, 시행령에는 업무 범위와 업무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범위, 업무 내용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발행하는데, 그 고시 명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기본적인 규정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개발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www.ncs.go.kr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산업을 24개로 나눠 놓고 그 14번이 건설 산업 분야입니다. 거기에 01을 치면 건설 사업관리라고 하는 중분류가 나오는데, 거기에 약 67개 항목의 세 분류가 있습니다. 능력 단위가 있는데 그 능력 단위당
매뉴얼이 한 100페이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6,700페이지 정도의 매뉴얼이 www.ncs.go.kr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 통신은 법적으로 통신사업관리가 정의되지 않았지만 건설산업 분야나 전기산업 분야는 건설은 건설사업관리, 전기는 전기공사관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신 엔지니어도 미리 준비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 건설사업관리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에 보시면 기획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10가지 업무를 관리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 엔지니어링 입장에 봤을 때는요, 기획, 조사, 분석이 기본 계획 단계입니다.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 분야에서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로 나눠지죠.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감리, 평가. 평가는 우리가 준공검사를 가정한다면 바로 공사감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겠죠. 사후관리는 주로 우리 통신에서는 운용관리 또는 운용 유지 보수 이런 말을 쓰죠. 기본적으로는 플랜, 드, 체크, 액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건설 사업관리를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내용을 주요 요약만 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ISO인데, ISO의 핵심은 고객 만족입니다. 여기서 고객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고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리 현장이나 사업관리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건 뭘까요? 저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잘했을 때 만족이 되는 거죠. 또 내가 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들도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뭐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결국 고객 만족이겠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통신 감리 또는 사업 관리 또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내가 잘 알아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해냈을 때 나 자신도 만족하고 주변 사람도 만족하도록 하는 게 바로 품질 경영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게 고객 만족입니다. 나를 위한 만족과 상대를 위한 만족,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조직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조직의 상황은 두 가지죠. 외부 상황, 내부 상황. 그 다음에 최고 경쟁 의지란 말은 우리 감리원이면 여러분들 또 사업관리 여러분이시면 지금 선배님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최고, 내가 최고 경영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지에 따라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전 종사자에게 인식해서 경영 혁신을 이루는 프로세스 통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조직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기본이 품질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표준이라고 하는데, 표준이라는 말을 국어사를 찾아보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일반적이란 말은 우리 전기고 통신공으로 말하면 실효값입니다. 실효값이 얼마죠? 70.7%죠. 그 다음에 평균적이란 말은 63.7%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3% 정도는 표준, 즉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고시나 지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5일 동안 품질 경영 시스템 4가지를 학습하시는데 그 4가지를 학습한 것은 표준을 배운 거지 일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표준 경영 매뉴얼이라든가 표준 경영 지침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은 이번에는 못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쉽게 말하면 다 배우고 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표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권장하는 것이지 실제 구체적인 것은 각 나라에 정해진 법령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통신 감리를 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방송통신기술규제라는 규정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건축에 한다면 건축에 가서는 건축도 건축에 관한 감리 기준이 있고 주택에 관한 감리 기준이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법들이 다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나온 게 중대재해 뭐 처벌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는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우리가 45001이라고 하는 국제표준을 만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표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일종의 말하면 기준을 말한 것이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다룰 표준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9000. 자, 보시면 품질 경영 시스템의 펀더멘탈, 기본적인 내용과 보캐브러리, 용어란 겁니다. 용어. 그래서 용어가 한 138가지 되는데 사실은 이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뭐 옛날 우리가 공부한다면 달달달 외워야 되죠. 근데 지금 뭐 나이 60 드신 이상 되신 분한테 달달달 외우라면 제가 욕이 되니까 외우지 못하더라도 9001에 어떤 용어가 적이 돼 있다. 그 정도로 우리 알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의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래서 리퀘어먼트란 말은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14001은 인바이러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요거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죠. 환경 경영 시스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건 45001이거든요. 45001. 그래서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니까 줄이면 보건안전 경영 시스템이죠. 보건안전 경영 시스템.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리퀘어먼트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뭐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다시 더 디테일하게 각 나라말로 정의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이제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산업재해법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업계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과중하게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네 가지 표준을 공부한다. 9000, 9001, 14001, 45001. 근데 여기서 보시면 1이 들어가잖아요. 1이라는 거는 항상 리퀘어먼트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1이 들어가면 목차가 10개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차는 똑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 보건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목차는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내부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들으실 때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목차가 똑같은데? 목차는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하이 레벨 스트럭처,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핵심의 리퀘어먼트는 전부 다 10개의 조항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번, 2번, 3번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4번, 5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가 바로 우리가 프로세스의 핵심 주제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조직의 상황이 4번, 리더십 5번, 기획 6번, 지원 7번, 운영 8번, 성과평가 9번, 개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들으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플랜, 두, 체크, 액션. 플랜, 두, 체크, 액션을 가장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바로 우리 국제 품질 경영 시스템의 핵심이다. 자, 핵심은 뭐라고요?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최고 경영자의 의지. 이걸 의역하면 여러분들이 통신 감리 현장이거나 아니면 사업 관리 현장에서 우리 통신 기술자들이 자기 만족이나 주변 사람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품질 경영 시스템이고, 앞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게 처음입니다. 사실은 건설산업 분야는 품질 경영, 품질 관리자들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통신 분야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작년에 이제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을 이제 개설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금년에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건설사업관리는 여기 10가지 업무인데 줄이면 7가지 업무잖아요. 자, ISO도 보면 7가지 업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7개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도구가 바로 BIM입니다. BIM은 3D CAD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3D CAD입니다. 자, 그런데 BIM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산업의 생애 주기에 걸쳐 설계도서를 관리하는 도구다. 이렇게 저는 의역합니다. 자, 모든 산업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전력이든 전기 소방이든 다 모든 산업 생애 주기는 뭐죠?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폐기까지 그 생애 주기에 걸쳐서 설계 도서가 있는데 그 설계 도서를 관리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BIM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영어 단어를 볼 때 중심어를 찾을 때는요, 동명사는 중심어가 아닙니다. Building, 모델링은 중심어가 아니고 인포메이션이 중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의역할 때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정보를 확대 해석하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요. 모델링이란 말은요,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는 걸 최적화라고 하잖아요. 그게 모델링인데요.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3D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기술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3D 프린터, 그 다음에 3D CAD, 하여튼 3D 들어간 것들, 뭐 AR, VR 이런 것들 전부 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델링으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델링을 한 결과로 뭘 하냐? 빌딩인데 여기서 빌딩이란 말은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build ing 뭔가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로 지어가고 그 지어진 결과를 다시 정보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로 BIM의 의역입니다. 의역. 이거는 정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산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3D 모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하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에 추가시켜 가치를 높이는 설계 관리 도구다. 설계 관리 도구다. 그렇게 저는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토교통부나 조달청에서 하는 그 정의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학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우리 통신 감리 현장이나 통신 사업 관리 현장은 뭘 가지고 우리가 감리하는 거냐? BI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업 관리를 하고 감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설계 도서는 건축 쪽에서는 구조 계산서가 있고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계 도면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통신 쪽에서는 공사 계획서 가지고 설계 도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 가지고 수량 산출해서 공사비 명세서 만들고 공사비 명세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 설명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줄이면 건설 분야의 설계 도서는 크게 5가지. 우리 통신은 시방서가 빠졌습니다. 아직 건축은 살아있어요. 구조계산서, 표준시방서, 설계도면, 공사명서, 설계설명서가 설계도서인데 이 설계도서 5가지를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BIM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이 현재는 2D거든요. 왜냐하면 오토캐드가 워낙 많이 보급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다 보니까 2D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거를 3D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3D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3D 모델링이라는데 모델링해서 거기다가 우리로 말하면 공사비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일반 건축이나 건설사는 적산한다. 적산에 활용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이 설계도서 5가지 전체를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건설 사업부의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 그걸 우리가 전 생애주기라고 하거든요. 생애주기 전체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BIM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감리를 평생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3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CM, ISO, BI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이 화면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어제 제가 예습하면서 이걸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 내가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야,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CM과 ISO, BIM을 따로따로 보면 다른 것 같은데 묶어서 보니까, 즉 핵심이 뭐죠? 플랜, 두, 체크, 액션을 봤더니 물론 이 단계는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선배님들도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적용하면 된다. 중요한 거는 뭐냐? 어찌됐든 우리 통신감리는 건설 사업관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업관리로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 표준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최소한 7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BI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이 결국 오늘 우리가 비전을 선언했듯이 평생 학습을 통해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언제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년까지는요. 이게 유효할 겁니다. 아니면 한 30년까지는 이게 유효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970년대에 통신공학을 시작하고 나서 52년째 통신공학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약 44년째 살아있는데 지금 저는 가서 뭘 하는 거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의 책임자를 하고 실설계 용역하는 책임자를 하고 감리의 책임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30년 이상 직장생활 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설계, 조달계약, 시공관리, 공사감리, 운영 이 7가지 업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통신이 전부 다 이제 옛날에는 전화망, 유선 전화망이라든가 이동통신망이 요즘 전부 다 모든 것들이 TCP/IP 프로토콜로 다 통합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터넷망으로 통합되잖아요. 인터넷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바로 보안이죠, 보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보안이라고 꼭지를 하나 넣는데 이거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BIM을 통해서 보안까지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제 제가 예습을 하면서 한 5장의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녹화를 떠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요즘 무료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내일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물리 선생을 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68세인데요. 고등학교라는 게 15살입니다. 여러분 무려 나이가 52세 차이 나는데요. 그 차이를 극복하고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얘들이 하나를 가르치면요 10개를 알아내요. 고등학교라는 게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은 우리가 스마트도시 아카데미를 7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하시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른 보니까 우리 최승수 선배님 와 계시는데 선배님도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벌써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한 15년 됐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제가 무료로 하고 있고 또 매주 토요일 날은 또 가서 그 BIM 활용, CM,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제가 어느 대학원에 가서 무료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학습했던 거를 갖다가 남에게 잘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공부하면 볼수록 자기 틀이 만들어지는데 그 틀을 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말에 경청하는 겁니다. 그 경청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인데 청종이란 말이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청종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그게 이제 obeying, 복종하다는 겁니다. 복종하다. 그 다음에 listening, 들으란 겁니다. 그 다음에 following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뭐냐면 청종이란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이르는 말을 따라서 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체득이란 말을 제가 좋아하는 체득이란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자, 오늘 선배님들이 저한테 오늘 국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공부하는데 오늘 배웠다. 이번 주 5일 동안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품질 경영 시스템을 여러분이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저 자신도 품질경영 시스템 공부한 게 벌써 4년이 됐는데 잘 쓰지 못해요. 근데 이게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어져 간다. 체득돼 간다. 그래서 저는 3년 정도는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 알 수 있고, 한 10년 되면 그때 가서야 이게 그거였구나. 한 30년 지나면 그때 가서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때 이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이가 이제 65세 넘어서부터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내 자신의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상대 위주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마음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4월 2일 날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바로 밑에 동생이 한시대학교 교무처장인데 저한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형님은 통신공학을 52년 했으면서 왜 유튜브 안 하냐? 야, 내가 나이가 무슨 유튜브 하냐 임마, 유튜브를. 했더니 형님 하라니까 유튜브 왜 안 하냐고. 알았어,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일이 끝나고 나서 동생하고 1시간 동안 제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제목은 최창선의 선사선행입니다. 최창선 선사선행.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것도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저녁 시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남의 말에 청종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 몸에 배고, 내 몸에 배 걸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잘 우리가 소화시켜서 여러 선배님들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서론에 해당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